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은 한국에서만 먹히는 얘기였나봐요. 한국 배달업계를 쥐락펴락하는 배달의 민족이 다른 나라에서 한 대 얻어맞고 왔습니다. 4년 만에 베트남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시장 점유율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인 2022년 베트남 음식 배달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아주 강력한 투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랩이 45%, 쇼피푸드가 41%, 이 둘만 합쳐도 벌써 86%예요. 그리고 배민은 3위였지만 12%를 가져오는 데 그쳤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랩과 쇼피푸드와의 경쟁에서 더 이상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겠죠. 배민이 이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배달의 민족이 베트남에 진출한 건 2019년이었습니다. 배민 역사상 두 번째 해외 진출이었는데요.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베트남은 꽤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베트남은 평균 연령이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예요. 2020년 기준 31.9세인데요. 48.6세로 전 세계 2등을 기록한 일본과 43.2세인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낮죠. 평균 연령이 낮다는 건 그만큼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기기들에 친숙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베트남의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9위인데요. 인구 대비 스마트폰 이용률도 68.2%예요. 일본과 중국보다 높은 수치인 거죠. 그리고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그 쌀국수 말고 오토바이가 있잖아요. 2022년 기준 베트남에 등록된 오토바이 수가 6,50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오토바이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오토바이는 배달 산업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날이 덥고 습할수록 집 밖에 나가는 것보다 배달을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배달 성수기가 여름인 것처럼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베트남은 배달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베트남의 배달 시장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약 16.7%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어요. 2022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4억 5천만 달러였는데요. 5년 뒤인 2027년에는 6억 8천만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회가 큰 시장인 만큼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거죠. 동남아시아는 그랩이 꽉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기업인데요. 원래 시작은 차량 공유 플랫폼이었어요. 천하의 우버도 동남아 시장에서 몰아낸 게 그랩이었죠. 차량 공유 서비스로 급성장한 그랩은 사업을 이곳저곳으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카카오처럼 슈퍼앱이 된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음식 배달부터 시작해서 택배, 페이 결제를 포함한 금융 서비스, 보험, 심지어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총 8개 국가의 이용자 수가 1억 6,6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니까 배달의 민족은 베트남에서 이런 그랩을 상대해야 했던 거예요. 여기에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이커머스 기업 쇼피까지요. 초반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과 진출 1년 만에 시장 점유율 3위 자리까지 빠르게 도약했으니까요. 특히나 배민이 강점을 보였던 곳은 젊은 층이었는데요. 30대로 갈수록 선호도가 더 높은 그랩과 달리 배민은 18세부터 22세까지의 선호도가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하노이보다는 호찌민에서 더 눈에 띄게 좋은 반응을 보였고요. 또 그랩은 남성 고객의 선호도가 여성 고객보다 더 높았는데요. 배민은 오히려 여성 고객에서 더 높았어요. 아무래도 배민이 처음 시장에 진출하면서 내놓았던 기발한 마케팅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한국에서 먹혔던 거 있잖아요. 특유의 B급 감성과 서체 마케팅이 주요 전략이었어요. 베트남 전래동화에 나오는 가방 이름을 에코백에 새겨 넣었대요. 베트남 인플루언서가 그 에코백을 메고 나와서 SNS를 통해 화제도 모았나봐요. 또 베트남 명절 기간에 세뱃돈 봉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엄마한테 맡기지 마.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지 마. 이런 문구를 넣었대요. 재밌나요? 배민이 만든 베트남 서체가 글로벌 어워드에서 수상하기도 했답니다. 근데요, 씁쓸한 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싸지도 않은데 글씨체 마케팅만 해. 그니까 베트남에서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경쟁력이 될 수 있었던 건 가격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베트남 소비자들이 배달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두는 건 다름 아닌 프로모션 할인이었어요. 무려 82.08%가 응답했습니다. 우리도 배달 주문할 때 배민이랑 요기요, 쿠팡이츠 싹 둘러보면서 어디 할인 쿠폰 없나 가격 비교 먼저 하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보다 가격에 더 민감해서 할인 쿠폰에 따라 이리저리 어플을 옮겨 다닐 만큼 서비스 충성도가
낮은 편이래요. 그랩과 쇼피는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체감 배달비를 낮춘 반면 배민은 이렇다 할 가격 경쟁력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특별히 배달 가능 음식점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랩은 그랩페이가 있어서 결제 방식도 간편한데 배민은 이것도 없었어요. 프로모션만큼 중요했던 건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입지였던 것 같아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랩은 뭐 슈퍼앱이고 쇼피도 이커머스 기업이잖아요. 이를테면 그랩은 어플 하나에서 차량 호출과 음식 배달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서비스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물론 배민도 베트남에서 통합 플랫폼이 되고 싶었어요. 올해 베트남에 레이지 비라고 자체 뷰티 브랜드도 론칭하고 밀키트 퀵커머스까지 나름대로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낮다 보니 마케팅 비용 지출도 계속 늘어났고 또 프로모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매출도 안 나왔어요. 21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고정 비용도 계속 나오는데 배달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편이라 일반적으로 흑자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걸 기다리기엔 전망이 그닥 밝지 않았던 거죠. 베트남에서의 사업 철수가 배민에게 특히나 뼈아픈 이유는 이번이 두 번째이기 때문인데요. 2014년에 첫 해외 진출로 일본 시장에 도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배달 문화가 우리만큼 활성화되진 않았는데요. 인구 수까지 고려하면 한국과 배달 시장 규모에서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 또 일본에 재도전을 했지만 역시나 6개월 만에 철수 엔딩을 맞았습니다. 이때는 우버이츠가 이미 점유율 70%로 일본 시장을 장악한 상태였어요. 여러모로 배달의 민족의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 모양새인데요. 녹록지 않은 현실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지만 해외 진출은 배달의 민족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숙제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산업이든 국내 내수 시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특히나 배달업은 국내에서도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거든요. 사실 국내에서의 배달 수요 감소는 엔데믹과 함께 어찌 보면 예견된 수준이었잖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 미친 듯이 치솟았던 배달앱 결제 금액도 거리두기 해제 이후로 꽤 많이 축소됐어요. 결제자 수도 최고점을 찍었던 때와 비교하면 한풀 꺾인 느낌이에요. 코로나 특수를 누리던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어느 누구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 내수 시장에서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여전히 치열해요. 끝장을 보겠다는 듯 국내 배달앱 3사가 할인 쿠폰을 마구 뿌리며 치킨 게임 2차전에 돌입했거든요. 올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추이를 보면요. 물론 여전히 배민의 압도적 독주이긴 하지만 눈에 좀 거슬리는 애가 있죠. 쿠팡이츠요. 지금 혼자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배달앱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프로모션 하나에 소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산업이거든요. 프로모션으로 돈을 좀 쓰면 소비자가 기가 막히게 돌아와요. 쿠팡이츠가 올해 들어 와우회원 10% 할인과 세이브 배달을 도입했거든요. 이게 성과가 꽤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한 현금성 프로모션 경쟁이 과열될수록 새 기업의 실적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해인 2022년 실적만 보더라도 요기요는 1,000억 원이 넘는 적자에 쿠팡이츠도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배민은 작년에 겨우 흑자로 전환했는데 팬데믹이 끝난 올해에도 과연 흑자를 낼 수 있을까? 이건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입장에선 신사업 발굴이 절실한 거예요. 국내에서 얘네랑 피 튀기면서 싸워봤자 더 이상의 성장은 장담할 수 없거든요. 새로운 먹거리로 배달의 민족이 열심히 공들이고 있는 게 바로 해외 시장 진출과 서빙 로봇인 것 같아요. 사업을 고도화하고 수익을 다변화하면서 정체기인 배달 시장에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거죠. 배민의 새로운 도전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